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제38강의 주제는 직권 취소와 철회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쿠팡, 네이버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직권 취소가 무엇인지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라는 건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정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데 나중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성립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이걸 행정행위의 취소라고 부릅니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앤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취소와 철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행정행위 성립 이후에 하자가 있었는지 이 하자가 언제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철회는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새로운 사정이 생겨서 하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행정행위 성립 이전부터 위법 사유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직권 취소를 하게 되고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정행위 이후에 위법 사유가 새롭게 생기면 이때 하는 것이 철회입니다. 개념적으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앤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판례는 취소와 철회를 혼용해서 철회를 취소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이 됩니다. 한편 실효라는 것도 있는데 실효는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서 당연하게 효력이 소멸하는 것, 이걸 실효라고 부릅니다. 행정기본법에는 직권 취소와 철회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직권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권 취소와 철회는 가능합니다. 행정기본법을 보겠습니다.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항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직권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법법 제19조는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라는 것은 첫 번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세 번째,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취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행하는 취소를 직권 취소라고 부릅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쟁송취소라고 부릅니다. 취소는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권 취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분청은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소 신청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청에 행정행위가 위법하면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이고, 취소 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취소 신청권을 가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인데요. 판례 2번을 보시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해서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이 이해관계인의 복구, 준공, 통보 등의 취소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그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판례 3번입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됩니다. 시효가 제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인지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볼 텐데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같은 것들이 침익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건 행정의 상대방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취소하면 행정의 상대방에게 불리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니 취소를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있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이익, 그리고 법률 생활의 안정, 이런 것들을 침해하게 되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공익상 취소를 해야 될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큰 경우에 이럴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고 취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수익적 행정행위는 항상 취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를 해야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취소의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기, 속이는 행동 등을 통해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취소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판례 4번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가 필요한 때에 하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소라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판례 5번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 사위는 거짓으로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소의 절차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라는 것은 그 취소 자체로 독립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자체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까요? 먼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의 효과는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에까지 미치는 소급효입니다. 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관점에서 장래를 향해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행정기본법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를 보면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취소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특정한 행정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보험급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혜택이 제공이 되었는데 그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제공된 금전적 혜택을 환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급 결정 취소가 적법하면 환수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지만 환수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서 환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해서 환수까지 해버리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환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26번입니다.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한 경우 비교 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해서 반드시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연금 지급 결정 취소 처분과 환수 처분의 적법성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주제는 직권 취소의 취소입니다. 행정청이 원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이 원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러한 원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권 취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원래 있던 행정행위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동일한 내용의 행정행위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직권 취소를 취소했을 때 그 취소의 효과가 어떤지는 원 행정행위가 침익적 행정행위냐 아니면 수익적 행정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를 볼 텐데 침익적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과세처분 같은 게 있습니다. 원행정행위가 침익적인 경우에는 직권 취소에 대한 취소로 원행정행위를 자동으로 소생시키게 되면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은 불이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행정행위가 자동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판례 7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과세관청은 부가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 대상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가 절차를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입니다. 원행정행위가 수익적인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직권 취소에 대한 취소로 원행정행위를
자동적으로 소생시키는 것이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 행정행위가 자동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행위를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를 취소해서 원처분이 살아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새롭게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8번입니다.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이 원처분인데 이건 수익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로 인해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원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돼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판례 9번은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입니다. 광화권 설정에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광화권 취소 처분을 취소시켜 광화권을 복구시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직권 취소의 취소라는 건 다소 헷갈리거나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행정행위가 침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예를 들면 세금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행정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적인 직권 취소를 다시 취소해버리면 침익적 행정행위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직권 취소의 취소는 침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처분 행위인 과세처분이 자동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재처분을 해야 원처분 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다릅니다. 이사 취임 승인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침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익적인 직권 취소를 다시 취소해버리게 되면 이러한 직권 취소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분청이 재처분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원처분 행위를 소생시키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본 사례는 제3자요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3자요 행정행위라는 것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거나 침익적인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제3자요도 성격을 가진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해버리면 당사자에게는 침익적이고 제3자에게는 수익적입니다. 여기서 제3자의 포커싱에서 보시면 이러한 직권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경우 제3자에게는 침익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처분 행위를 소생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권 취소는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권 취소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철회라는 건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을 하였는데 그러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행정행위 이후에 후발적인 사유를 이유로 해서 행정청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시키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허가 이후에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건축주의 잘못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철회된 이유는 건축 허가를 할 당시에는 토지 사용권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토지 사용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철회가 되는 것으로 행정행위 이후에 사정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는 것이 철회인 것입니다. 철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분 당시에 행정처분이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리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철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 10번입니다.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판례는 취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철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아니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철회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철회권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분을 하는 처분청은 명문에 규정이 없더라도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청은 다릅니다. 감독청은 명문에 규정이 없으면 철회권을 가지지 않는데 감독청이 마음대로 철회를 해버리면 처분청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철회를 언제 하는지, 철회의 사유와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철회의 사유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회권의 유보이고 이러한 일이 있으면 철회를 하겠다라고 미리 예정을 해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담을 남겼는데 그러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행위 이후에 사실관계나 법적인 상황이 변화한 경우, 아니면 철회를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 11번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철회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권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철회도 제한 사유가 있는데, 철회라는 건 초기에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나중에 발생한 사유로 효력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를 할 때는 행정청이 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철회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의 상대방이 가진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든지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 비교를 한 다음에 철회를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 철회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 이런 경우에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판례 12번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철회를 하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입니다. 행정규범법에 있는 철회 규정을 통해서 철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입니다. 제1항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욱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잘 비교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회의 절차와 일부 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는 그 자체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철회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철회를 할 때 원칙적으로 철회를 하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일부 철회는 전체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철회를 하는 것인데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의 일부가 특정해서 정해질 수 있다고 하면 일부만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의 철회를 하게 되면 당의 철회 부분에 한해서 효력이 생기게 되죠. 철회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기본법에서 본 것처럼 철회는 장래를 향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표가 아니란 얘기인데 철회의 효력을 소급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판례 13번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행정청이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평가 인정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 평가 인정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죠.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행정기본법은 직권 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 취소나 철회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행정기본법에는 직권 취소와 철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 취소나 철회는 가능합니다.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할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처분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설령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직권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직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보다 더 커야 합니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원래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가 얻는 이익과 취소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 이걸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 은폐를 하는 등 잘못을 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양용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소는 소급효를 가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장래유도 가능합니다. 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 국세기본법상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 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 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침입적 처분은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원처분의 효력이 생기게 하려면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됩니다. 과세 부가 처분은 침입적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를 다시 취소하더라도 원부가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8번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처리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사정 변경이나 중단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9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철회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철회권 유본이나 중대한 사정 변경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 구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평가 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철회는 장래요가 원칙이어서 철회를 하면서 소급효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1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